윤지수는 첫 직장에서 김도윤을 만났다. 처음에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단지 후배로서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정도의 인상.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도윤은 지수의 눈에 점점 더 띄었다. 도윤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이었지만 특유의 긍정적인 태도로 금세 선배들의 사랑을 받았다. 실수를 하면 솔직하게 인정했고 혼이 나도 기죽기보다는 오히려 더 싹싹하게 배우려 했다. 선배님, 아까 알려주신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서요. 지수는 그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처음에는 그저 신입이라 챙겨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가 자연스럽게 곁에 있는 게 익숙해졌다. 점심시간이 되면 오늘은 뭐 드실 거예요? 하며 다가왔고, 야근을 할 때면 선배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하며 살뜰히 챙겼다. 어느 날, 지수는 업무 때문에 늦게까지 남아야 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문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아직도 안 가셨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도윤이 서 있었다. 이미 퇴근했을 줄 알았는데, 그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다. 해야 할 게 좀 많아서. 그가 시계를 슬쩍 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마침 저도 오늘 야근이거든요. 같이 해요. 너도 아직 일 안 끝났어. 아니요. 선배님이랑 같이 퇴근하려고요. 그 말에 지수는 순간 멈칫했다. 도윤은 익숙한 듯이 노트북을 켜고 본인의 업무를 하는 척했다. 그녀는 속으로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지수는 늘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타인을 챙기면서도 정작 자신은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도윤과 함께할 때면 다르게 느껴졌다. 그도 지수를 챙겼고 지수도 도윤을 챙겼다.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관계였다. 오늘 야근하느라 힘들지. 나만 힘든가? 자기야말로 이번 주 내내 야근했잖아. 그래도 난 오늘 하루만 하는 거야. 자기는 며칠째야. 그래도 괜찮아. 사실 나 오늘 일부러 야근한 거야. 왜? 자기랑 같이 퇴근하려고. 그 말에 지수는 놀란 듯 쳐다보다가 이내 피식 웃었다. 도윤은 그런 사람이었다. 별거 아닌 일도 배려로 가득 채우는 사람. 그들은 점점 더 서로를 향한 감정을 확인하게 됐다. 어느 날 도윤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저희 사귀는 거 다들 눈치챈 것 같죠? 그럴지도. 그럼 이제 저도 선배님이라고 안 부를래요. 그럼 뭐라고 부를 건데? 지수 씨,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선배와 후배가 아니라 연인이 되었다. 연애는 평온했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관심이 일상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우리 뭐 먹을까? 자기 좋아하는 거 먹자. 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데. 그럼 둘 다 좋아하는 거 먹자. 이런 사소한 대화도 달콤했다. 도윤은 언제나 밝았고 따뜻했으며 늘 지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다. 지수가 피곤한 날이면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았고 지수가 힘들어 보이면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어느 날 도윤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결혼할까? 그 말에 지수는 놀란 듯 도윤을 바라보았다. 결혼? 응. 난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지수는 잠시 말없이 도윤을 바라보다가 이내 웃었다. 그래, 결혼하자. 그들의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신혼 생활은 행복했다. 지수는 매일 아침 도윤과 함께 눈을 뜨는 것이 기뻤고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이 즐거웠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늘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지수야,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 피곤하긴 했지만 집에 오니까 좋다. 나도. 자기가 있어서 좋아. 그렇게 지수와 도윤은 서로를 챙기며 서로에게 기대며 아름다운 신혼을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지수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 연애 때와는 다르게 서로가 편해지는 과정이겠거니 했다. 처음에는 집안일이었다. 자기야, 설거지는 좀 해줄 수 있어. 나도 피곤해. 그냥 내일 하면 안 돼. 근데 내일도 또 쌓이면 더 하기 싫어지잖아. 아, 몰라. 그냥 좀 쉬자. 이전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이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깔끔했던 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빨래는 그대로 쌓여 있었고 설거지는 개수대에 방치되기 일쑤였다. 지수는 혼자 움직였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치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어느 날은 거실에 널브러진 양말을 보며 한숨이 나왔다. 자기야, 이거 좀 치워줄래? 내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미뤄지잖아. 그냥 좀 더. 어차피 나중에 내가 치울 거야.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도윤은 퇴근하고 오면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많아졌다. 지수는 퇴근 후 곧장 주방으로 가서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을 정리했다. 아, 피곤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그런데 그 순간 도윤이 말했다. 뭐 먹을 거 없어? 지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방금 저녁 했잖아. 아까 안 먹었어? 먹긴 했는데 뭔가 또 출출해서. 그럼 내가 뭐라도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그냥 자기가 좀 해주면 안 돼.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다. 지수는 점점 지쳐갔다. 며칠 후 시댁에서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시댁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어머니, 박미영이 친정어머니, 윤정숙의 안부를 물었다. 사돈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세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녀오시고요. 아, 여행이라.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요즘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요. 지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일자리요. 그래. 나이 들면 일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회사에서 일 좀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 순간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놓았다. 어머니께서 일자리를 찾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게 답답하시니까 소일거리 정도로 하시는 거죠.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이 있어야지.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잖아. 지수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시어머니가 단순한 배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일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때 도윤이 거들었다. 그러지 말고 엄마 회사에서 일하시라고 해. 힘든 일도 아니고 가볍게 도와주시면 돼. 맞아. 내가 괜히 신경 쓰여서 그래. 다른 데 가서 힘들게 일하실 필요 없잖아. 우리 회사가 오히려 편하실 거야. 근데 저희 어머니는 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한번 물어나 봐. 내가 알바 자리 하나 내놨으니까 오시라 그래. 그렇게 시어머니는 이미 정해진 듯 이야기했다. 지수는 난감했지만 그 자리에서 더 거절할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지수는 도윤에게 말했다. 자기야, 오늘 어머님이 하신 말씀 말인데. 응, 좋은 기회잖아. 어차피 일하실 거면 편한 곳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아. 근데 자기 사돈끼리 한 회사에서 일하는 거 좀 불편하지 않을까? 무슨 불편? 가족끼리 뭐가 불편해? 우리 엄마도 어렵지 않게 일하시는 건데 어머님이 마치 엄마가 급하게 일할 곳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더라고. 자기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진짜야. 엄마가 어머님 회사에서 일하는 게 꼭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어. 그럼 엄마한테 물어봐. 우리 엄마도 신경 써서 말한 거잖아. 괜히 어머님 마음 상하지 않게 그냥 장모님도 좋게 받아들이시면 되잖아. 지수는 더 이상 설득할 힘이 없었다.
결국 친정어머니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사실은.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자기네 회사에서 알바를 하라고 하셨어. 윤정숙은 눈을 깜빡였다. 갑자기 내가 일 구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도 당황했어. 그냥 엄마가 집에 계시는 게 답답할 거라고 하시면서. 정숙은 조용히 지수를 바라봤다. 너 이거 거절하기 어려웠지.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 가도 되는데.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자꾸 부담스럽게 이야기하시니까.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럼 일단 한번 가볼게. 지수는 깜짝 놀라며 엄마를 바라봤다. 정말. 그래. 너도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들겠지. 내가 가서 상황 보고 판단할게. 그렇게 정숙은 시어머니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수는 왠지 불안했다. 이 일이 단순한 고의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 박미영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반갑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거실에는 시이모 2명이 함께 있었다. 왔어. 어서 와서 앉아. 커피 한 잔 내와주고. 지수는 익숙한 듯 주방으로 향했다. 물을 끓이는 동안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와 시이모들의 대화가 자연스레 귀에 들어왔다. 우리 사돈 요즘 일 열심히 하시더라. 아휴, 나이 드셔서 일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러게. 그런데 참 다행이지 않아? 사돈이 우리 미영이 덕 좀 보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아니었으면 어디 가서 그렇게 편하게 일자리 구하겠어. 요즘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사돈도 참 복 받았어.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잠시 멈칫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물론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게 일할 기회를 준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게 마치 베풀어준 큰 은혜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들렸다. 조용히 커피를 준비해 들고 거실로 나갔다. 커피 나왔습니다. 그래, 그래. 수고했어. 지수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나저나 사돈은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거 잘 적응하고 계셔. 네. 엄마가 집에만 있는 것보다 바쁘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래. 집에 있으면 뭐해. 나이 들어서도 일해야 활력이 생기는 거지. 우리 회사에서 받아줬으니 다행이지 않니? 지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말이야. 시이모가 끼어들었다. 너도 시댁에 잘해야 해. 우리 미영이가 친정까지 챙겨주고 있는데 그 은혜를 알아야지. 맞아. 보통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친정까지 신경 써주나. 이 정도면 완전 복 받은 거야.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오자 남편 도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를 보면서 무심하게 말을 걸었다. 오늘도 시댁 갔다 왔어. 응. 엄마 뭐래? 지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자기야, 그런데 말이야, 어머님이 자꾸 엄마한테 일자리 내줬다고 생색을 내셔. 도윤은 고개를 돌려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신경 써서 자리 만들어 드린 거잖아. 지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렇게 생각해. 그럼 엄마도 사돈 생각해서 챙겨준 거잖아. 아니, 자기야. 엄마는 일 안 해도 돼. 그냥 소일거리로 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이 엄마한테 직장을 마련해 주신 것도 아니고 월급도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 덕분에 장모님이 돈을 벌고 계신 건 맞잖아. 그 말에 지수는 얼어붙었다.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안 받아줬으면 장모님이 어디서 일하겠어. 지수는 헛웃음이 나왔다. 자기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자기는 그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순간 뭔가 확 깨지는 느낌이 들었다. 도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그저 듣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지수는 친정어머니 윤정숙을 만났다. 엄마, 요즘 일하는 거 어때? 정숙은 피식 웃었다. 뭐, 그냥 그렇지. 힘들진 않은데 사람이라는 거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더라.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셔? 처음엔 그냥 일하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는 마치 내가 거기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것처럼 말을 하시더라. 사람들 앞에서도 말이야. 내가 사돈 도와줬다고. 지수는 속이 울컥했다. 엄마 미안해. 처음부터 안 시켰어야 했는데. 정숙은 딸의 손을 토닥였다. 내가 무슨 잘못이야.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응. 도윤이는 뭐래? 지수는 순간 대답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 도윤이도 똑같아.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우리 엄마가 어머님 덕에 돈 번다고 하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숙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했다. 지수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제 알았다. 이 일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지수가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문을 열자마자 한숨이 나왔다. 거실에는 빨래가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고 주방 개수대에는 설거지 거리가 가득했다. 소파 위에는 어질러진 옷가지며 바닥에는 언제부터 놓여 있었는지 모를 양말 한 짝이 나뒹굴고 있었다. 도윤아. 지수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남편을 불렀다. 소파에 누워있던 도윤은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왔어. 집이 이게 뭐야? 뭐. 도윤이 그제야 고개를 돌려 거실을 훑어봤다. 그러더니 다시 TV로 시선을 돌리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 좀 어질러졌네. 지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었다. 좀 어질러졌다고? 빨래는 언제부터 저렇게 쌓여 있었고 설거지는 왜 그대로야? 집 청소는? 아, 오늘 좀 피곤해서 나도 출근했잖아. 퇴근하고 좀 쉬려고 했지. 나도 출근했어. 지수는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내려놓았다. 나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왔어. 근데 나는 집에 오자마자 한숨부터 나와. 도윤은 그제야 지수를 쳐다봤다. 왜 그래? 그냥 내일 하면 되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일? 내일도 똑같잖아. 그럼 내일도 내가 해야겠지.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수는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먹을 게 없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라면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러자 도윤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밤에 무슨 라면이야. 그 순간 지수의 손이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밤에 라면 먹으면 속 더부룩할 텐데. 그 말에 지수는 문득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하루 종일 일하고 야근까지 하고 겨우 집에 돌아와서 눈앞에 펼쳐진 어지러운 집안을 본 순간에도 그녀는 남편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늦은 시간에도 남편이 준비하지 않은 저녁을 직접 챙기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저렇게 무심하게 누워 TV를 보며 오히려 그녀가 먹는 라면을 걱정하고 있다. 지수는 순간 울컥했다. 입안으로 무언가가 넘어오는 듯한 느낌. 목이 메고 가슴이 답답했다. 나 씻고 올게. 그녀는 라면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거울 속에 자신을 마주했다. 얼굴이 지쳐 있었다.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또다시 야근이었다. 회사에서 일이 몰아쳐서 퇴근이 늦어졌다. 그런데도 지수는 초조했다. 집이 어땠을지 뻔히 보였기 때문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은 정확했다. 거실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고 개수대에는 더 많은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소파에는 도윤이 있었다. 왔어. 그는 익숙한 듯 말했다. 오늘도 늦었네?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다. 자기야, 왜 말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지수는 조용히 물을 틀었다. 그런데 손이 떨렸다. 쌓인 접시를 보면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쌓였던 건지 곰곰이 생각했다. 설거지 내일 해도 되는데. 등 뒤에서 도윤이 태연하게 말했다. 그 순간 지수는 손에 쥐고 있던 접시를 개수대에 탁 내려놓았다. 도윤아,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왜 나만 해? 왜 나만 하냐고. 왜 집안일은 항상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거야. 자기가 더 깔끔한 성격이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좀 더도 괜찮은데 자기가 못 참으니까 먼저 하는 거잖아. 그 말에 지수는 한동안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청소 안 해도 나는 못 참고 하니까 그냥 내가 계속하면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럼 무슨 뜻인데? 도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지수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알겠어. 그녀는 물을 틀고 설거지를 마저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수는 혼자 침대에 누웠다.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다. 이 결혼이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은 걸까?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따뜻함이 있었다. 이제는 집이 그저 또 다른 일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그리고 그 지침이 점점 감정의 형태를 바꿔가고 있었다. 어머님, 저 이번 명절에는 친정 먼저 다녀오려고 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시어머니 박미영과 시이모들이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순간 손을 멈추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친정 먼저 가려고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요. 시이모 중 한 명이 헛웃음을 내뱉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명절엔 당연히 시댁에 오는 거지. 어디를 먼저 가겠다고? 지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럴 줄 알았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요. 명절 준비도 힘드실 거고 도와드려야 해서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비꼬듯 말했다. 몸이 안 좋다. 아이고, 그러게 일하러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지. 괜히 나이 들어서 일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몸이 안 좋다.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는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지병이 있으셨어요. 최근에 더 안 좋아지셔서 제가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이모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아니, 명절인데 친정이 먼저라고? 요즘 애들은 진짜 대단하네. 우리 때는 결혼하면 시댁이 먼저였는데. 그러게,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을 너무 우습게 알아. 지수는 손을 꽉 쥐었다. 어머님, 저 그동안 명절마다 시댁 먼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만 친정 먼저 가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지. 명절은 당연히 시댁 먼저 오는 거야.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엄마가 일할 때는 멀쩡하더니 명절 준비한다고 힘들다고.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지 않니?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우리 회사에서 그만두시지 그랬어. 그 말에 지수는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님. 그러자 시이모 중 한 명이 혀를 차며 말했다. 그러게, 우리가 일자리까지 챙겨줬더니 이제 와서 명절에 친정을 먼저 가겠다고? 참 염치도 없어. 지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염치요? 시이모는 피식 웃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 친정어머니, 우리 미영이 덕에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챙겨주지 않았으면 어디 가서 그 나이에 일 구하겠냐고. 그 덕에 너희 친정도 먹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시댁에 더 잘해야 하는 거야.
보통 이런 시댁 없어. 맞아. 너희 친정이야말로 우리 미영이 더 곤 거지. 그러니까 명절에 당연히 시댁 먼저 오는 게 맞지 않겠니? 지수는 숨이 턱 막혔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엄마가 직접 번 돈인데 왜 저들은 마치 시댁에서 엄마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듯 말하는 걸까?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지수는 낮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지수를 쳐다보았다. 뭐가? 엄마가 어머님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직접 돈을 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어머님 덕에 먹고 산다고 하세요? 시이모가 피식 웃었다. 너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내 엄마, 우리 미영이가 아니었으면 어디서 돈을 벌겠어. 지금이라도 돈 버니까 다행이지. 지수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저희 엄마, 어머님 덕에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비웃듯이 말했다. 그럼 누구 덕에 번다는 거니? 엄마가 직접 일하셔서 버시는 거죠. 어머님이 그냥 돈을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일한 만큼 받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세요? 그래. 그럼 내가 일자리 안 줬으면 어디서 돈을 벌었을까? 지수는 가만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님, 엄마는 원래 돈 걱정 없는 분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와 시이모들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는 원래 충분한 재산이 있으세요. 돈이 필요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그냥 집에만 있기 답답하셔서 소일거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마치 엄마가 없어서 굶을 뻔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어머님이 엄마를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일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마치 저희 친정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시이모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러니까 내 엄마가 돈이 많다. 네. 엄마는 원래 경제적으로 충분한 분이에요. 그럼 뭐 하러 일하러 나왔는데 그냥 집에만 있기 답답하셔서요. 시어머니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시이모 한 명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야, 미영아. 너 이 얘기 못 들었지? 돈도 많은데 일하러 나온 거였어.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사색이 되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 도윤은 TV를 보면서 무심히 물었다. 왜 그래? 지수는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도윤아. 응. 너희 엄마가 우리 친정을 먹여 살린다고 말했어. 도윤은 그제야 TV에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너희 이모들은 우리 엄마가 너희 엄마 덕분에 돈 번다고 하더라. 도윤이 난감한 듯 말했다. 아, 그거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도윤은 순간 입을 다물었다. 지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기야, 엄마가 돈이 없어서 일하는 게 아니야. 근데 자기네 집에서는 엄마를 무시해. 마치 자기네 덕에 먹고 사는 사람처럼. 도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난 이런 거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 그녀는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지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며칠 전 시댁에서 있었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너희 친정을 우리가 먹여 살린다. 우리 미영이가 아니었으면 너희 엄마가 어디서 돈을 벌겠어. 손을 꽉 쥐었다. 이 상황이 점점 견디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친정어머니 윤정숙이었다. 엄마, 지수야, 주말에 잠깐 볼 수 있을까? 지수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일인데? 할 말이 좀 있어. 주말, 지수는 친정집을 찾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엄마는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그러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숙은 찻잔을 천천히 밀어주며 말했다. 며칠 전에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어? 지수는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어? 정숙은 피식 웃으며 찻잔을 들었다. 사돈네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을 듣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뭐라고 반박했다며. 지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냥 엄마가 돈이 없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런데 시어머니랑 시이모들 반응이 황당했어. 엄마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믿고 있었나 봐.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나 시어머니 회사 건물 살까 해. 뭐. 지수는 차를 마시려다 멈칫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정숙은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며칠 전에 아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 시어머니 회사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다고. 지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님 회사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고? 응. 오래된 건물이라 관리도 힘들고 요즘 장사가 어려운지 팔려고 내놨더라. 지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사려고. 진심이야? 그래. 딱히 투자할 곳도 찾고 있었고 마침 적당한 매물이 나왔으니까. 지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지었다. 그럼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숙은 천천히 말했다. 계약 끝나면 나가야지. 며칠 후 시어머니 회사의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다. 사장님, 건물 주님이 바뀌셨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영은 중개인의 말을 듣고 눈을 찌푸렸다. 뭐,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네. 새 건물 주님이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계약을 관리하실 거예요. 그게 누군데? 그때 문이 열리고 윤정숙이 들어왔다. 나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사돈. 정숙은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돈이라니요. 이제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죠. 시어머니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며칠 전에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길래 샀어요. 마침 좋은 투자처를 찾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게.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더듬었다. 정숙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어머님, 다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주셔야겠어요. 나가라고? 네.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할 계획이라 기존 세입자는 정리하려고요.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다. 사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고요? 정숙은 차분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저한테는 뭐라고 하셨죠? 제 딸한테는 뭐라고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숙은 가볍게 웃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을 무시하셨잖아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사돈 도움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말씀하시고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달달 떨렸다. 아니,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그럼 저도 그냥 하는 말 하나 할까요? 정숙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님, 이제 이 건물은 제 겁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아니지, 사돈. 이건 아니야. 이제 사돈이라는 호칭도 필요 없어요.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주세요. 그때까지는 월세 밀리지 않게 잘 내시고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숙은 한 박자 쉬고 마지막 말을 던졌다. 이제 누가 누구 덕에 사는지 헷갈릴 일은 없겠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어머니 박미영은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윤정숙이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어머님,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주셔야 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은 듯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며느리와 친정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사돈 아니, 정숙 씨, 제발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어요? 정숙은 차갑게 웃었다.
이제 와서요? 내가 너무 심했어요.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우리 회사, 이 건물 없으면 운영이 힘들어요. 나는 다른 데로 옮길 형편도 안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숙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아니, 제발 한 번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제발 사정을 좀 봐줘요. 거기까지였다. 윤정숙은 더 이상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님,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희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가족을 마치 불쌍한 사람들처럼 여기고 당신 덕에 먹고 산다고 생색내고 박미영의 얼굴은 붉어졌다. 아니야, 그건 아니라뇨? 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명절 때마다 시모들과 함께 저희 뒷담화를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우리 덕에 먹고 산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정 봐달라고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때 너무 심했어. 하지만 제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도윤이 서 있었다. 지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평소와 달랐다. 자신만만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잔뜩 주눅 든 모습이었다. 지수야. 지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왜 왔어? 도윤은 서둘러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수는 피했다. 그는 순간 움찔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정숙은 피식 웃었다. 이제 와서.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무릎을 꿇고 있는 시어머니를 본 그는 더 크게 충격을 받은 듯했다. 엄마, 이게 뭐야? 너라도 좀 어떻게 해봐. 시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진정해봐. 도윤은 황급히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지수는 아무런 감정 없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다시 잘해보자고? 그래,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어. 나도 잘못했어. 너 힘든 거 이제야 깨달았어. 지수는 헛웃음을 내뱉었다. 이제야 깨달았다고? 도윤은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동안 너한테 너무 기대기만 했어.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할게. 내가 집안일도 다 도울 거고 더 이상 시댁에서 너 힘들게 하지 않게 할게. 지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만약 어머님이 지금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만약 어머님이 건물을 잃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면 너는 여전히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을까?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가 달라져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냥 내가 불안해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 아니야. 나 진짜 달라질 거야. 늦었어. 지수는 더 이상 감정 없이 말했다. 늦었다고. 도윤은 손을 뻗었지만 지수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시댁이 불리해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만약 시어머니가 여전히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만약 도윤이 지금처럼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수는 그런 가식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지수야, 가자. 지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다. 이제 됐어, 도윤아.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이 남지 않은 깨끗한 눈빛이었다. 우리 여기까지야. 그 말을 끝으로 지수는 뒤돌아섰다. 도윤은 붙잡지도 못하고
그저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지수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집안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다. 소파 위에는 도윤의 양말이 나뒹굴고 식탁에는 며칠째 치우지 않은 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평소였다면 한숨을 쉬며 치웠을 테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 집에서 나갈 것이었으니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도윤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현관에 서 있었다. 지수를 찾으려 허둥대던 듯 바람이 잔뜩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 지수는 그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 옷을 가방에 접어넣었다. 뭐 하는 거야? 도윤이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짐 싸는 거야? 지수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다. 응. 단 한마디였다. 감정도 망설임도 없었다. 도윤은 얼어붙었다. 왜 짐을 싸? 말 안 해도 알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도윤은 다급하게 그녀의 가방을 붙잡았다.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나 진짜 변할게.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지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너무나도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단지 위기감을 느꼈을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도윤의 손을 밀어냈다. 이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지수야, 제발. 도윤은 그녀의 손을 다시 붙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이제 집안일도 도울게. 시댁 문제도 신경 안 쓰게 할게. 엄마한테도 확실하게 말할게. 그러니까 떠나지 마. 지수는 그의 손을 쳐다보았다. 이 손을 잡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힘든 날이면 손을 잡아주며 수고했어라고 말해줄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철저히 무너졌다. 너 정말 달라질 거야? 도윤은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야. 이제는 내가 할게. 청소도 빨래도 저녁도 차리고 설거지도 할게. 진짜야. 지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면 응. 지금 당장 이 방 치워봐. 도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뭐, 지금 당장 이 방 청소해보라고. 설거지도 하고 쌓인 빨래도 개고 내가 벗어둔 옷들도 정리하고 그거 다 해봐. 도윤은 말이 없었다. 지수는 더 이상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말하는 변화가 그런 거야. 내가 할 게가 아니라 그냥 지금 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넌 지금도 못 하잖아. 왜? 귀찮아서, 힘들어서.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정말 바뀔 사람이라면 내가 떠난다고 하기 전에 이미 변했어야 해. 내가 말하지 않아도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스스로 했어야 했다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수는 천천히 가방을 닫았다. 이제 와서 달라진다고? 미안하다고? 나 사랑한다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니? 아니면 그냥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이었니? 그 한마디가 도윤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런 게 아니야, 지수야. 그런 말 하지 마. 맞잖아. 도윤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지수의 말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러지 마, 지수야. 우리 처음엔 좋았잖아. 우리 행복했잖아.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처음엔 좋았지.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근데 그 처음이 너무 오래전이야. 내가 지친 걸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아니야. 나 이제라도 알았어. 그게 문제야. 넌 항상 이제라도 깨달아. 하지만 그 이제가 너무 늦었어. 그녀는 가방을 들었다. 난 떠날 거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도윤은 끝까지 그녀를 붙잡았다. 지수야, 한 번만 더 생각해 줘. 제발.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지수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난 너 없어도 괜찮아. 그 말을 남기고 지수는 문을 열었다. 도윤은 붙잡지 못했다. 그가 그녀를 붙잡지 못했던 것처럼 그녀도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았다. 지수는 친정집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이혼한 지 한 달.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한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아무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깨닫는 시간이었다. 지수야. 어머니 윤정숙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좀 괜찮아? 지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응, 생각보다 괜찮아. 정숙은 가만히 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는 않는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근데 이상하게도 아쉬움 같은 건 없어. 후회도 없고. 그게 다행인 거야. 정숙은 차 한 모금을 마셨다. 내가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해.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말고.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날 저녁 지수는 어머니와 함께 사업 모임에 참석했다. 원래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꼭 가보라고 권했다. 사람들 좀 만나봐. 혼자 있지 말고. 생각보다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 말을 듣고 나니 지수도 바람이 좀 쐬고 싶었다. 모임은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와인을 들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수는 모임이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게 서 있다가 어머니와 함께 자연스럽게 몇몇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남자였다. 이준혁입니다. 지수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윤지수입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준혁은 조용히 와인을 따랐다. 어색하진 않으세요? 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처음이라 조금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예전에 처음 이런 모임 나왔을 때 엄청 어색했거든요. 그래요? 네. 처음엔 다들 친해 보이는데 막상 알고 보면 다 비슷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지수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말 뭔지 알 것 같아요. 준혁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혹시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지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제가 그렇게 티가 나나요? 준혁은 미소 지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아니요. 그냥 표정이 조금 지쳐 보여서요. 지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혼했어요. 준혁은 놀라지도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지수는 와인잔을 들었다. 생각보다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후에 자책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잘못된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 그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 말에 지수는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준혁은 부드럽게 웃었다. 앞으로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이 사람과는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지수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카페 창가 자리,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바빠 보였지만 그녀는 이 순간을 조용히 즐기고 있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다. 전화가 울렸다. 지수 씨, 도착했어요? 화면에는 이준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지수는 미소를 머금고 전화를 받았다. 네, 벌써 와 있어요. 그럼 저도 곧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카페 문이 열리는 순간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준혁이었다. 그는 한결같은 부드러운 미소로 다가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기다리게 했어요? 아니요. 저도 막 도착했어요. 준혁은 자연스럽게 메뉴를 보며 말했다. 오늘은 뭐 마실 거예요? 지수는 커피잔을 가리키며 웃었다. 이미 주문했어요. 준혁 씨는요?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 그는 주문을 마친 뒤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요즘은 좀 어때요? 지수는 가만히 창밖을 보았다. 좋아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진짜. 그 말에 지수는 피식 웃었다. 응, 진짜로. 다행이네요.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그러게요. 지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도 그걸 느껴요. 요즘은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준혁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예전엔 어땠는데요? 지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내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컵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상대에게 맞추고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준혁은 한 손으로 턱을 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한 선택이에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지수 씨는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다. 지금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말로.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준혁 씨.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자주 해줄게요. 지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도 해줄게요. 준혁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뭐려?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준혁 씨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그 말에 준혁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나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리고 이번엔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이제야 진짜 나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리고 이번엔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이 한 문장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사랑. 하지만 점점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믿었던 주인공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죠. 이혼이라는 선택이 단순히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지수가 한때는 행복하다고 믿었던 순간과 점점 무너져 가는 현실을 마주하는 과정을 보며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상대가 변할 거라는 기대를 품지만 결국 기대는 무너지고 오히려 관계의 균열이 더욱 선명해지는 순간들이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장면이 더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떠나고 진정한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용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감정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진짜 더 나은 삶이 아닐까요? 혹시라도 지금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계신다면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요라면 용기를 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쩌면 여러분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요. 감사합니다.